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선수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에겐 항상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선수 생명까지 위험했던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치명적인 부상을 극복해낸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축덕이라면 놓칠 수 없는 프리시즌 투어와 오픈 트레이닝 참여, 선수들은 어떤 훈련을 할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거기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관람까지, 항공, 숙소, 경기 티켓, 관광 전부 걱정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되는 여행, 트래블링 사이트에서 축구 직관 투어를 예약하시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축구 여행 함께 떠나봅시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즐겁게 트래블링. 2014년 월드컵에서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아마도 4강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참패를 당한 브라질과 독일의 경기를 뽑을 수 있겠죠. 브라질은 본인들의 홈에서 열린 월드컵이었지만 무려 7골이나 내주면서 대패를 하게 됐으니 그 패배에는 네이마르의 부상이 한몫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8강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순위가의 거친 파울로 에이스였던 네이마르를 잃고 말았죠. 네이마르는 이 파울로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후에 인터뷰에 따르면 2cm 옆을 다쳤다면 네이마르는 걸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죠. 불행 중 다행히 그 정도의 부상은 피했지만 네이마르는 남은 월드컵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네이마르의 부상을 입혔던 순위가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긴 했지만 1년 뒤 2015 코파 아메리카에서 만난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경기에서도 네이마르의 얼굴로 향한 위험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비난을 피할 순 없었죠. 유럽에서 뛰는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보이상을 2011년도에 수상했던 마리오 게츠도 커리어가 끊길 만한 위기를 겪은 바 있죠. 2009년 도르트문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해 4시즌 동안 뛰면서 초특급 유망주에 등장을 알렸고 2013년 하필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시원하게 욕을 먹은 바 있는데 미넨에서의 3시즌 후 다시 도르트문트로 복귀, 좀처럼 보기 힘든 리그 우승 경쟁팀 사이에서 왔다갔다 이적하는 신박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왔던 2017년, 괴체는 체중 증가와 피로를 유발시키는 대사장애인 근질환이라는 병으로 스쿼드에서 제외되면서 커리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반 사람도 힘들 법한 일인데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었고 괴체가 은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래도 다행히 치료를 거쳐 괴체는 5개월의 재활 후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었고 처음 데뷔했을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재능을 꽃피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상을 극복해내고 아직도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야 덜하다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 따라다니던 꼬리표 중에는 부상병동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도 인가? 잘 나가다가도 부상을 당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무한루프에 갇힌 시절도 있었는데 그중엔 커리어가 끝날 만한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선수도 있었죠. 먼저 2008년 아스날에 합류했던 특급 유망주 아론 램지. 10대의 어린 선수였음에도 아르센 벵거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점차 기회를 받아가던 램지였는데 이후 램지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되는 부상들이 문제였죠. 특히 2010년 램지는 스토크와의 경기에서 라이언 쇼크로스의 태클로 골절 부상을 입게 되는데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둘 다 부러지는 이중골절로 선수 커리어가 위험해질 만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복귀하는 데만 8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고 복귀에 성공해서 다행이지 쇼크로스의 태클은 동업자 정신이 부족한 태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크로스도 이후 2019년 프리시즌 중에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겪게 되죠. 그리고 아스날에서 뛸 당시 골절 부상을 겪어야 했던 또 한 명의 선수 에두아르도 다실바도 있었죠. 두두라고도 불렸던 에두아르도는 0607 시즌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으로 리그에서만 34골의 맹폭을 퍼붓고 아스날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류 첫 시즌이었던 0708 시즌 에두아르도는 버밍엄의 마틴 테일러의 거친 태클에 종아리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형 골절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에두아르도는 그라운드에 돌아오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됐고 복귀에는 성공했지만 이후에도 잔부상에 시달리며 이적하게 됐으니 그래도 그 큰 부상에서 복귀한 것 자체로 다행이라 생각해야겠네요. 추가로 이 두 선수 말고도 루크쇼, 지브릴 시세, 앨런 스미스, 안드레 고메스, 볼튼 시절 이청용까지 많은 선수들이 골절 부상을 당했었고 피나는 재활을 거쳐 복귀에 성공했지만 이 영상에선 다른 부상들과 겹치지 않도록 따로 더 선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수 커리어 당시 메스, 생테티엔, 보르도까지 프랑스에서 커리어를 보낸 수비수 파트릭 바티스통을 4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만 커리어를 보냈음에도 이 바티스통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바티스통이 1982년 월드컵에서 당했던 부상 때문이었죠. 1982년 월드컵 준결승 프랑스와 서독의 경기에서 바티스통은 서독의 골키퍼 하랄트 슈마우와 크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미셸 플라티니는 바티스통이 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바티스통은 이 충돌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2개의 치아가 부러지고 갈비뼈 3개의 금이 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불행 중 다행이게도 바티스통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후에 복귀에도 성공해 선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여담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건 선수 생명이 위험했던 충돌이었지만 주심은 이 충돌에서 바티스통에게 파울을 줬고 슈마허에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후에 슈마허는 바티스통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고 바티스통도 이걸 받아줬다고는 하는데 주심의 판정은 역대급이었네요. 고의는 아니지만 또 스날에서 한 명 더 선정. 2012년 아스날에 합류해서 아스날의 창의성을 더해준 산티 카솔라. 뛰어난 드리블링과 패스, 거기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장점은 비아레알이나 말라가, 아스날에서까지 카솔라가 사랑받을 수 있게 했던 점이었는데, 이 카솔라도 커리어 동안 꽤나 부상이 있긴 했지만 2016년에 당했던 부상은 타격이 컸죠. 루도고레츠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카솔라는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감염이 발생해 감염 부위를 먹는 궤저가 발생하면서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카솔라는 팔뚝에 있는 피부를 뒤꿈치에 이식하는 수술을 거쳐 다행히 복귀는 가능해졌지만 2016년 부상 이후 17-18 시즌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무려 636일 만에 복귀전을 치르며 인간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복귀는 아스날이 아닌 비아레알에서 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토트넘에서 2번이나 감독 대행을 맡았던 라이언 메이슨은 16-17 시즌 헐시티에서 선수 커리어를 보낼 당시 머리끼리 부딪혀 두개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겪었고, 결국 이 부상으로 인해 27살이란 이른 나이에 선수로서 은퇴를 결정했죠. 그만큼 머리 부상도 정말 위험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리 부상을 극복해낸 선수하면 페트르 체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흐는 06-07 시즌 레딩과의 경기에서 스티븐 헌트의 무릎에 머리를 가격당해 선수 커리어를 넘어 생명이 위험했던 부상을 당하게 되죠. 부상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체흐는 3개월가량의 회복 기간을 거쳐 2007년 리버풀과의 경기로 복귀전을 가졌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체흐의 헤드기어가 함께였죠.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다행이라 여겼던 부상이었는데, 체흐는 그 부상 이후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2시즌이나 뛰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활약하게 됩니다. 추가로 체흐 말고도 20-21 시즌 라울 히메네즈도 두개골 골절 부상을 당했었지만 부상을 이겨내고 복귀에 성공했죠. 2020년 열린 유로 대회는 이탈리아가 2번째 유로 우승을 차지한 대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슈로도 주목을 받았던 대회였죠. 바로 조별리그 B조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의료진과 선수들의 빠른 대처로 에릭센은 의식을 회복하긴 했지만 에릭센이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갈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을 품게 할 정도로 충격을 줬던 부상이었죠. 실제로 2012년 있었던 파브리스 무함바의 경우나 2017년 압데라크 누리의 경우 생명이 위험했던 심장 문제 끝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에릭센도 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축구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역 연장 의지가 강했던 에릭센은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거쳐 회복을 이어갔고, 결국 2022년 브렌트포드에 합류하며 복귀에 성공, 8개월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오며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수 생명이 위험했던 부상을 극복하고 그라운드로 복귀했던 선수들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부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